5월 6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가 들면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내렸다 안 내렸다를 반복하더니 오후가 되고 나서 상당한 비가 내리고 있어요. 토요 경마 당일에는 상당히 이제 불량주로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비 왔던 불량주로의 상태를 가지고 박송이가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비가 내리는 경주에서는 상당히 배당이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병마들이 많이 입상이 성공했고 또 안쪽 주로가 무거웠기 때문에 안쪽으로 레이스 전개하는 마필들은 또 다들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외곽으로 뺄 수 있는 마필, 사정권에서 외곽에서 올 수 있는 마필을 놓고 때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송 철저히 준비하고 더욱더 분석을 한 번 더 철저히 했습니다.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이 좋았던 만큼 꼭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제 문자 가격이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요. 더 좋은 예상, 더 좋은 문자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200m 6등급 3세 마필들, 최근 완전히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이 출전하고 있는데요. 뚜렷한 능력마의 체제도 없어요. 일단은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는 볼 수 있는 마필 자체가 없어요. 8번마 슈어스파크도 마찬가지고, 요거는 8번은 슈어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이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7번마 삼바조는 24주에 공백이 있고, 6번마 터프 엔젤 같은 경우는 다리가 높은, 테프 여제 같은 경우는 다리가 높은 단점이라는 거, 또 조교 강도를 올리지 못하고 수영 조교만 하고 나오고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지금 5월 달부터는 출전만 하면은 무조건 130만 원이라는 기본 출주료를 줍니다. 기본적으로 130만 원 줘. 출주료를. 그렇기 때문에 2주 만에, 3주 만에 출전하는 마트들이 의외로 많을 수가 있어요. 6번마 터페제 마찬가지고, 5번마 태평무도 계란형 큰고리자가를 신청했는데 지난번 라스트 자체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선행을 가야 되는데 최근 유승환 기수의 스타일상 보면은 선입 외곽 전개를 하면서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면서 상당히 입상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안쪽에 1번마 스마트 글로리라는 빠른 마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해서 선행하는 전개보다는 선입 외곽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할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태평무가 되겠습니다. 5번마 태평무는 일단 봐야 되고요. 2번마 송암놀이 같은 경우는 직전 경기 6선에서 안쪽에서 최적을 전개를 했는데 외곽으로 빼고 나왔다는 게 지난번의 모습의 장점의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레이스 전개상 3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지난번에 6번 정도 따라갔던데 이번에는 3번째, 4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안정적인 축막감은 1번마 스마트 글로리가 되겠습니다. 인기에 맞추고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폐출혈이 발생해가지고 좀 공백을, 10주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 쪽에 질병이 있거나 어디 뭐 산통이 있거나 이래서 공백을 가진 게 아니라 폐출혈이 났기 때문에 지난번에 공백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1번 게이트 선행을 안 갈 이유가 없죠.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는 마필 1번마 스마트 글로리를 안정적인 축막감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차권은 5번, 2번 정도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2회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자, 일단 여기도 기본적으로 뭐 마필 자체들이 두 마필이 일단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쓸모,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지난번에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 살아남았던 마필이죠. 스마트 파티라는 마필하고 둘이 앞선에서 이렇게 경합을 했는데 거기에서 살아남았던 마필이 1번마 쓸모예요. 이번에도 1200m 이고 선행을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 레이스에서 선행을 안 갈 이유가 없어요. 주로 자체가 불량 주로 있는데 이 레이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된다고 판단돼요. 1번마 쓸모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8번마 퍼플 신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 방송부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지난번에 약간 무리한 전개 속에서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려다가 선행을 실패하면서 마지막에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흐름 자체도 딱 맞아 떨어져 있고 상태도 더욱더 올라왔고 뭐 이 정도 레이스에서는 여기서는 와야 된다고 판단돼요. 제가 조교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이 의외로 막 끌고 가려는 힘이 좋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지난번의 모습이 한 7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90%까지 끌어올렸어요. 국내산 6도는 시크릿 왕자랑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길게 잘 가죠. 요 정도의 편성이 있으면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에요. 퍼플 신화. 봐도 전개 도를 봐더라도 1번이 선행을 가고 8번이 바로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앞선에서 1번, 8번이 따당으로도 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흐름 자체가 1번, 8번 이렇게 두 마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예 이제 배당이 터진다면 조금 더 레이스의 흐름을 갈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세터데이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백판급의 마필인데 거의 안 팔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스타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마필인데 지금 3월 17일날 거세 수술을 하고 나오면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 거예요. 마방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자 지금 거세 수술을 하는데 외곽에서 무빙을 따면은 될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지금 이 마필도 지금 안 팔리고 있는 마필인데 조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채찍을 때려 놓으니까 지금 외곽에 있는 마필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채찍 때리죠. 강하게 한번 밀어보니까 쭉 넘어가요. 안쪽에 누리태양 세븐블레이드 마필하고 지금 같이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지시도 잘 따라요. 상당히 지시도 잘 따릅니다. 지시를 잘 따른다는 거는 말의 컨디션이 괜찮다는 거예요. 수긍도가 좋다고 그러는 거죠. 10번마 세터데이 배당입니다. 10번이 들어오면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건 복병마 10번마 세터데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1번 8번 인기마 인정하고 10번마 세터데이 이런 마필 복병마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죄송한데 문자 가격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음성은 가격이 똑같고 음성은 똑같고요. 문자만 2만원에서 3만원, 이틀 신청하시면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 삼경주는요, 일단은 2번마 왈가닥이 인기마를 팔리는데 이 마필 자체는 암말입니다. 암말. 지난번에 맨바닥에서 추입을 하다가 추입이 늦어버렸던 마필이에요. 1300m에서 거리가 는 게 중요하지만 이번 경주는 암말과 순말이 같이 뛰는 레이스다는 거죠. 불량주로의 상태인데 추입마가 올라오기는 까다로운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그렇게 뭐 두터워진 선행형 마필 자체들도 없어요. 근데 2번 왈가닥이 맨바닥 고민이 필요하고요. 7번만 한강 히어로도 얘도 모래를 잘 피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무빙식으로 레이스 전개를 정말 잘해야 되는 마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후미권에서 무빙으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거기까지는 딱 좋았어. 근데 이번에도 그게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가 문제가 되겠고, 3번만 에브리창 같은 경우도 얘도 모래를 안 맞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선이 외곽에 붙으면서 입상이 성공했는데 지난번에 경주 편성도 암말 경주 편성이에요. 이렇게 2번, 7번, 3번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들 자체들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마필입니다. 장점이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단점이 더 많이 보이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들을 배제해 놓고 그 다음 권에 팔리는 마필 중에 복병마 중에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제가 노리는 충막감하고 주력 마필 자체들이 인기권이 상당히 좀 멀어져 있어요. 분명히 활동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계속 지금 바닥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바닥을 칠 마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이번에 좀 변화도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경주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0마리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3번마 장수나봄이 의외로 좀 배당의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오랜만에 안쪽 게이트에 맞아 있고 오랜만에 선행을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을 맞았어요. 분명히 외곽의 9번마 KN 골드킹이 약간의 경합을 느꼈지만은 3번마 장수나봄 의외로 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문세영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서 선입 외곽 전개를 한다면은 문세영이가 아예 밀고 선행을 가면 괜찮겠지만 만약에 KN 골드킹 9번이 문세영 기수가 선입 외곽에서 따라가 버리면 3번도 꽂혀버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요거 활동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인데 최근 선행을 가지 못하면서 무너진 거예요. 최근 50점 박재우 조교사가 김효정 기수, 김하영 기수를 기용시켜가지고 의외로 짭짤하게 배당을 형성되고 있거든요. 3번마 장수나번이 마찬가지고요. 9번마 KN 골드킹 선입 외곽 전개가 가능하고 선행도 가능합니다. 워낙에 부쩍 힘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9번마 KN 골드킹은 인기마 중에는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배당으로 보는 마필은 8번마 대지의 여걸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강등대에서 출전하는 마필입니다. 강등대에서 출전하고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에 약간 말이 활기도 있고 의외로 말이 뛰려는 자세가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지금 꾹 눌러 잡고 있는데 지금 가는 대로 가주는 겁니다. 관리사가 뭐 엉덩이 뒤에다 채찍도 꽂고 있고 말이 지금 힘이 많이 찬 것 같아요. 지금 이 강등돼 가지고 레이팅 점수 34점입니다. 근데 54.5예요. 편성도 그렇게 강한 편성도 아니고 이 정도의 길게 가는 힘이라면 야, 이번에는 한번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잘 가죠? 말이 차분하게 잘 갑니다. 의외로 끌고 가려는 것도 약간의 힘도 보여줬어요. 막 놓으면 쭉 가고요. 또 한번 풀어주면 또 가요. 국내산 5등급 바람살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쭉 이제 갑니다. 의외로 활기가 많이 차요. 이거는 지난번에 볼 수 없었던 활기입니다. 지난번에 이런 활기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 활기가 이번에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8번마 대지여걸은 배당의 메리트 가져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일단 9번과 8번 이 막권도 봐야 되고요. 안쪽에 1번마 동행포스트도 오랜만에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활동적인 기대치도 있고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보니까 선행도 갔다 따라가는 전개도 했다 모두 다 가능했던 마필이 1번마 동행포스트예요. 요거까지 가져갑니다. 자, 9번, 8번, 9번, 1번 이 마필 두 마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마 스마트 파이트도 일단 팔리는데 다른 마필 자체들은 아닙니다. 외곽 게이트에서 자리 선정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 마필도 제가 지금까지 복귀해 보면은 모리를 피하는 게 좀 더 나았던 마필이에요. 근데 외곽 게이트에서는 조금 불리하다는 판단. 네, 그렇기 때문에 9번마 KM 골드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안쪽에 1번 동행 퍼스트와 8번마 대지의 여걸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700m에 비 오는 날에는 불량주로나 포화주로의 상태에서는 안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이 유리해요. 6번마 퍼펙트 건맨, 7번마 고마나루, 10번마 블랙건, 11번마 페더럴킹 이렇게 직정용교 4마필이 같이 뛰었던 마필들입니다. 11번마 페더럴킹은 지난번에 제가 놓고 때려들었던 마필이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페더럴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확실히 말이 힘이 계속 차고 있는데 뭉치는 레이스에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추입으로 정말 안쪽으로 레이스 전개를 잘해줬던 마필이 11번이에요. 근데 비 오는 날은 지금 모래를 보충했기 때문에 안쪽 주로가 엄청나게 무거워요.
11번 페더럴킹을 여기서는 볼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에 얘가 입상에 성공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놓고 때리면서 입상에 성공했는데 이번에는 이마필 연타를 때릴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7번 퍼펙트 건맨 같은 경우도 잘 타해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약간 떨어지는 마필인데 흐름 자체만 2선, 3선까지는 또 바로 울고 갈 수 있는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최근 완전히 뭐 자존심이 약간 상한 부분이 있는데 잘 타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7번마 고마노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퍼스트컵 페더럴킹한테 지금 졌는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 지금까지 7번째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거였다는 거죠. 다리 바꿈에 대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아니라 이것도 전개 운이 좀 따라야 돼요. 지난번처럼 정말 사정골에 붙어야 되고 사콘에서 먼저 치고 나와가야 되고 이런 걸 모든 걸 해야 되는 마필이 7번 뭐 고마나루입니다. 그러니까 6번 7번이 지난번에 이 두 마필이 1-3착을 했다고 이 마필이 손잡고 들어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이제 복병만 한 마리를 노리고 들어가는데 안쪽에 1번만 썬더호스가 되겠습니다. 썬더호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스타트에 불안한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토니오 기수가 더 잘 맞는 기수이고 얘가 지금 1200, 1700m 경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1200m에서는 아예 갇혀버려요. 근데 1700m에서는 계속 꾸준하게 착승권도 진입했던 마필입니다. 부담량이 1.5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지만 날의 상태는 더 좋아졌다. 그리고 안토니오 기수하고 제가 봐서는 더 맞는 마필이에요. 이렇게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 자체들은 안토니오 기수가 타야 돼요. 여기에 또 1번 게이트, 빠른 마필 4번 정도? 4번 카미노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있는 마필이라서 선행을 가도 쉽지 않는 레이스라고 판단됩니다. 1번마 썬더호스 3선, 4선까지만 붙어주면 되는 마필입니다. 안토니오 기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판단돼요. 저는 안쪽에 1번마 썬더호스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6번, 7번 안쪽에 2번마 블랙참 정도만 보고 들어가도록 되겠습니다. 얘도 1700m에서 꾸준하게 잘 뛰는 마필인데 지난번에 체중이 13kg가 불면서 무너졌던 마필이잖아요. 2번마 블랙참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오경주는 1번마 썬더호스 요걸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TG에너지는 지난번 체중이 갑자기 10kg가 증가하면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체중을 좀 더 빼야 되는 마필이 있고 죄송합니다. 3번마 TG에너지 맞습니다. 3번마 TG에너지는 지난번에 10kg가 체중이 불면서 몸뚱이가 너무 무거웠어요. 근데 이번에도 조교가 그렇게 강한 조교를 하지 않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마 로열 함성 같은 경우는 취임마죠. 지난번에 몰로 기수가 진짜 후미권에 가만히 있다가 정말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입니다. 정말 그냥 참고 한 발을 탔는데 이번 경주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추입 타임에 잡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돼요. 3번마 TG에너지 현장에서 체중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제가 박성희가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들은 5번마 나이나라가 되겠습니다. 지금 37주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안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출발 자체 발주대 뒤에서 발주대 진입이 상당히 꼬장기를 엄청나게 심하게 보였던 마필이에요. 그때 거의 나이나라를 발주대에 집어넣으려고 한 4분 5분 정도 엄청난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발주검사를 지금 휴양 재검을 받고 나오고 옵니다. 진입급으로. 근데 말이 이번에 조교 때 날라다닙니다. 그냥 와 이거 완전히 말이 좋아졌네, 완전히 변했네 할 정도로 이번에 조교 때 느낌이 너무 상당히 좋았어요. 조교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쭉쭉 가주는 겁니다. 마무리 조교는 약간씩 이제 컨디션 점검하고 나오는 모습이고요. 월요일날 조교를 보시면은
최고 블랙이라는 마필하고 조교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조선배 대상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이죠. 그 마필하고 병합적을 하는데 안 밀려요. 더 잡고 있어요. 더 힘이 있어요. 얘도 진짜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인데 이런 마필들은 김용곤 기수가 훨씬 더 잘 타요. 이거 꼭 보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공백이 있더라도 인기마 2두의 마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마 나의 나라를 놓고 한번 이번 경주는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왕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3번마 패스트트랙, 7번마 시티주스바, 여기 5번마 이글포인트, 4번마 베링맨,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따져봅시다. 3번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는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지 가능한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야지만 더 뛰는 마필이에요. 요거 이제 김초로 기수가 선행 가가지고 한 바퀴 잡아들고, 지난번에 이동화 기수가 타고는 모래를 맞으니까 아예 못 올라왔어요. 그때 같이 뛰었던 마필이 스위트지스바, 글로벌키, 베링맨, 패스트트랙, 이런 마필들이 지금 같이 뛰었던 마필이잖아요. 이네 마필.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들이 지금 인기마로 팔렸던 마필들이 지금 이번 경주 또다시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근데 3번마 패스트트랙이 선행 가기에는 외곽에 7번마 스위트지스바가 가만히 놔둘까요? 스위트주스바가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행을 가겠죠. 그러면 3번마 패스트트랙은 산이 외곽 전개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이렇게 되나? 쉽게 이렇게 전기가 풀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7번마 스위트주스바도 역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 5번마 이글포인트도 강한 조교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데, 뭐 언제나 이 25조 전승기 쪽에서 마방에서 강한 조교 안 시행한 적 없습니까? 매번 강한 조교를 하는 마필이 25조 전승기 쪽에서 마방이에요. 자, 여기에 3번, 4번, 5번, 7번 이런 마필이 아닌 3번, 4번, 5번, 7번을 놓고 때릴 생각이 없습니다. 복병마를 아예 놓고 때려버릴게요. 아예 안 보는 마필, 박수홍이만 볼 수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볼 생각입니다. 진짜 제가 봐서는 이번에는 딱 찬스를 맞은 것 같아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마필 놓고 한번 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복병마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변화, 그리고 레이스 흐름, 제가 봐서는 확실히 변했어. 이 정도는 무조건 돼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조교사가 혈통적인 기대치를 가지고 쓴 것 같아. 이 레이스에 요걸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니죠. 안쪽에 1번마 대항구가 출전하는데 부담량이 5kg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부담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추입을 내야 되는데 이건 조재로 기수가 3월 4일 날은 의지가 약간 부족했던 마필이고, 지난번에 좀 더 적극적에 붙으면서 3코너 중반부터 치고 나와가지고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거든요. 6번마 드림스피드도 역시 4선까지는 붙어줘야 되는 마필인데 이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어. 지난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스포 조교가 없어. 이게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선입권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 3번마 큐피드 워리어가 가장 센 마필로 판단됩니다. 3번이 가장 센 마필이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 마필 자체가 조교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랜만에 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의 힘이면은 신영철 교수가 일단 단단하게 일단 준비를 했어요. 정말 준비도 잘했고, 이 정도면 무조건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요즘 신영철 기사가 완전히 말 타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탑니다. 그리고 이 신영철 기사가 53짜리를 탄다는 거는 되는 거예요. 체중을 51kg까지 빼야 되거든요. 큐피드 워리어 신영철 기수가 정말 열심히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선행 1200m에 이 정도의 말의 컨디션, 분명히 선행을 가면 한 바퀴 잡아 돌릴 수 있습니다. 3번마 큐피드 워리어 끌고 가는 힘 보이시죠? 끌고 가려는 힘도 부쩍 많이 좋아졌어요.
이 정도면은 제가 봐서는 1번과 6번은 추입이고 3번이 선행이에요. 근데 3번이 선행을 갈 수 있는데 3번에다 들이댈 수 있는 마필은 외곽에 10번만 콩코드킨 뿐이 없다는 거죠. 3번이 선행을 가고 외곽에서 10번이 붙고 그러면 의도적으로 3번과 10번이 쉽게 손잡고 들어올 수도 있는 경기 편성이에요. 저 그때 느낌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10번만 콩코드킨도 일단 상태 좋아졌고 괜찮고요. 9번만 스틸 플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입으로 타야 되는데 직전 경주 장추열 기수가 무빙을 떴습니다. 야, 저 추입말을 가지고 스타트가 약간 보강됐다고 생각하니까 외곽에도 무빙을 떠가지고 정말 시종 4코너까지 전개 자체가 전혀 안 풀렸던 마필이에요. 9번마 스틸 플레이 승급 전에 적응도 했고 마리 상태 이상도 없고 더 좋아져 있는 느낌만큼 9번마 스틸 플레이까지 가져갑니다. 일단은 1번과 6번은 1번마 대항구와 6번마 드림 스피드는 현장에서 판단하게 되겠고요. 일단 앞성에서 움직이는 3번마 큐피드 워리어 외곽이 10번마 콩코드킨 여기에 지난번에 정말 어이없게 무리하게 전개했던 9번마 스틸 플레이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10번, 9번 3번, 10번, 9번 이렇게 세 마필 압축해 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방송의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마 테스코 대보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두 번의 세 번째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세 번 다 전개적으로 전혀 못 푼 경주가 아니었습니다. 운이 따라야 되는 마필이 4번마 테스코 대보예요. 문세영 기수가 탔다고 이거 또 압도적인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스타트도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중속도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아니에요. 이 비오는 주로에서 따라가는 전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8번 킹하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1700m에서 선이 외곽에 붙어야 되는데 이번 경주 1600m 경주입니다. 이 코너까지는 상당히 무리해서 레이스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흐름 자체라면 그렇다면 이제 복병마를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이 기수가 딱 맞아요. 지금 인기권 좀 멀어져 있는 마필인데 제가 토요경마에서는 아예 복병마를 또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아예 인기마를 놓고 때릴 생각이 없어요.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도 좋고 이 기수가 타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봐서는 한 30% 정도는 먹고 들어간다고 판단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4번하고 6번하고 7번 정도만 놓고 받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충분히 가능한 만큼 이번 구경주 한번 복병마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호나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야, 여기 호나 3등급 경주 편성인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8번 플라잉 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부담량이 증가하면서 약간 무너졌다는 판단인데 이번에 조교도 지난번만큼은 일단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음에 드는 조교는 자체는 아니고요. 5번만 문학스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생각보다 좀 못 뛰었죠. 6번과 경합을 하면서 케인 언더킹이나 병합하면서 무너졌는데 일단 이번에는 단독 선행 찬스예요. 그래도 5번만 문학스톤 같은 경우는 1400m 지난번에 거리를 적응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이고 6번마 천지강풍도 스포 조교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 얘가 들어오면 아예 배당인데 스포 조교가 없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번에 조금만 스포 조교 한 번만 더 했으면은 그냥 아예 배당을 노릴 건데 안토니오 기수가 그래도 조교를 일단 잘 만들어 놨습니다. 꾸준하게 지구력도 향상시켜 놔서 만들어 놓고 마무리 조교 때 만들어 놓고 월요일날도 안토니오 기수가 일단 기승을 했습니다. 쭉 끌고 가는 것만 힘만 보이면 됩니다. 관리사들이 조교하는 거는 끌고 가려는 힘만 보여주면 돼요. 괜찮죠?
말은 조금은 좋아졌어. 약간은 좋아졌어. 근데 좀만 더 한번 놔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마필입니다. 구보 유주로 두 바퀴씩 많이 돌렸습니다. 7번마 하이하이도 공백은 있지만 주행검사 때 컨디션 있는 발걸음이었고, 이번에도 뭐 컨디션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56주라는 공백 때문에 약간 거의 뭐 1년 정도 쉬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마지막 경주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이번만 로얄 리비스도 안쪽 게이트보다는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한 마필인데 안쪽 게이트를 받아가지고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9번마 최강킨도 직전보다 조교의 내용이 더 좋아진 게 없어. 딱 그 정도만 걸으면 보이는 부분이고, 3번마 그레이스킨도 취입이 되는데 비 오는 주로 해서 앞선이 좀 싸워야 되는데 앞선이 싸울 레이스는 아니야.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경주 일단 그래도 안쪽에서 선행을 가는 5번마 문학스톰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분석한 결과 51.5면은 여기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돼요. 요거까지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비가 상당히 좀 많이 내리면서 주로 자체는 불량 주로들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박송 그래서 편성 자체를 보고 전반부 1, 2경주는 주로를 약간 파악하고 3경주부터 붙어보겠고, 또 흐름 자체도 그렇게 뭐 빠른 흐름 자체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 주로에 비온 상태이고 모래는 교체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쪽 게이트보다 외곽으로 전개하는 마필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10개의 경주를 풀어드렸고 박송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